지난주 화요일이죠. 대전시가 새롭게 바뀐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천신만고 끝에 대전의 관문이자 대전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대전역을 지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요. 대전역 경유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또 트램의 성공을 위해 점검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 남아있는지 오늘 생생토론 시간에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대전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보도국 이정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밭대 도시공학과에서 도명식 교수 나와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세종연구원 이재영 선임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대전의 트램 노선에는 대전의 관문인 대전역이 빠져 있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대전의 관문이고 교통수요도 가장 많은 곳입니다. 대전역이 빠졌는데 이대로 괜찮냐. 새로운 노선안에서는 대흥역에서 인동 사거리역을 지나 대전역으로 우회한 뒤 대동역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기존의 트램역을 최대한 유지한 채 하루 5만 명이 이용하는 대전역의 교통 수요를 흡수하는 조정안을 발표한 겁니다. 실제로 이 사업성도 분명하게 더 나아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모든 이 사업에 관련된 걱정들은 정말 전혀 문제의 여지가 없도록 트램을 연결시키고 환승연계 거점으로 만들 공간을 조성을 해준다면 그 부가가치 5조 원, 6조 원도 훨씬 넘을 거라고 봅니다. 네, 관련 영상 보셨는데요. 먼저 시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트램 노선이 결정된 게 96년입니다. 1996년. 그러니까 사실 기종이 정해지기도 훨씬 전에 한 26년 전에 정해졌는데요. 26년 만에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을 했다고 저희가 평가해드려야 되나요? 그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말씀하셨듯이 96년도에 결정된 이후 여러 어려움과 변화는 있었지만 네. 노선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없었죠. 없었는데 예, 예. 실제로 노선 문제와 관련돼서는 많은 분들이 대전의 관문인 대전역을 경유하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많이 개진하셨습니다. 네, 네. 알고 계시겠지만 대전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하루에 4만 5천 명 이상 되고 있고 네. 도시철도 1호선도 또 그곳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교통의 결절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역을 경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네, 모릅니다만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미루어왔던 일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거 플러스해서 지금 대전역 주변이 네, 네.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그렇죠. 또 예, 예.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면서 그 일대가 획기적인 변화를 이뤄나가고 네, 네. 있고 앞으로 새로운 변화의 중심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교통의 수요나 그리고 이용의 효율성을 놓고 보더라도 네, 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대전역을 경유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네, 하고 네.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네. 지금 인동 사거리를 지나서 대동 오거리까지 가는 구간이 네. 700m 구간을 대동천을 종단해서 넘어가야 되는 거기 네, 때문에 네. 이곳의 홍수 관리라든지 예. 환경 문제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전역으로 경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돼서 정말 어려웠지만 그런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네. 25일 날 이제 발표를 하시고 저도 관심 그 반응들을 좀 유심 있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야에서 동시에 환영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예, 여야가 동시에 환영 입장을 낸 건 저도 참 오랜만에 봤는데 제가 국민의힘 그 성명서를 봤는데 트램의 대전역 경유를 환영한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전문가와 시민, 언론이 대전역 경유를 꾸준하게 요구해온 노력의 결과다. 예, 언론이 요구해온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정은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 많을 것 같아요. 예, 네. 어떻게 보세요?
그 트램 노선이 25년 전에 지하철을 전제로 만들어진 노선이기 때문에 네. 트램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는 수차례 제기돼 왔었습니다. 사실 대전시는 그동안에 이제 노선 조정을 할 경우에 트램 주변역에 있는 이제 주민들이 반발할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결정을 늦춰왔던 건데요. 네. 저희 취재진이나 전문가들은 사실 이대로 이대로 건설이 될 경우에 네, 이용률이 네. 떨어지고 운영비 적자가 늘면서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사실 더 컸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 이제 두 고민이 만나서 네. 다행히 늦었지만 교통 수요가 가장 많은 대전역을 포함하게 된 건데요. 대전시가 우려했던 것만큼 여기저기서 뭐 우리 집 앞에도 트램 놔달라 이런 네. 식의 요구는 사실 거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시민 입장에서는 이 트램을 타는 게 훨씬 편리해진 거예요. 우리 집에서 KTX역을 통해서 전국을 나가거나 또는 그렇죠. 반대로 대전으로 들어올 때 이제 트램을 탈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뭐 반대하는 입장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고요. 네. 또 이 트램을 통한 다양한 가능성들이 굉장히 폭넓게 열린 셈이라서 트램 네. 전문가들도 사실 모두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사실 말씀하셨지만 이 정치권도 지역 정치권도 그동안 이 문제에 침묵해 왔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네. 두 분 전문가분들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전시 발표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우리 도 교수님부터 좀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네, 네. 민선 7기의 교통 정책 가운데 가장 조금 미래지향적이고 네, 네. 환영할 만한 의사결정이었다. 네, 네. 물론 이제 고심의 흔적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네. 시장님이 이 트램이 대전역 경유를 결정하기 바로 전에 대한교통학회 그리고 대한국토도시계획회 도시 그리고 교통 전문가들이 예. 공동 학술 대회를 이 트램을 주제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자리에 우리 이 부시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요. 네.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결국 대전역은 수요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전역이 가지고 있는 이 충청권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트램역이 반드시 대전을 경유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대전역이 경유하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예. 주셨고요. 아까 시장님 잠깐 말씀하신 대로 또 대동천 구간이 있습니다. 네, 수변 네. 공간의 확보라든지 네. 또 이제 장기적으로 그 바람길이란 환경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대전역을 경유하게 된 것은 아주 의미 있는 결정이다. 특히 이제 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 주신 측면도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전문가 입장에서도 충분히 환영을 하는 것이고 네, 네. 대전역이 가지고 있는 도시철도 1호선에서의 어떤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아까 이정은 기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전에서 광역으로 나가는 이제 장거리 이동 수단을 이야기하는 우리 KTX 같은 이런 경우도 네, 네. 대전에서 전국으로 혹은 전국에서 대전으로 오는 이 수요에 대한 어떤 서비스의 예. 제고 방안도 충분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정말 트램에 제대로 된 어떤 출발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네, 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전국에서 대전을 찾는 사람들이 대전역에서 내려서 트램을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좀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이번에 대전시의 결정을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램 활성화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벌어지는 그 대전을 중심으로 한 발전에 크나큰 기폭제 역할을 네.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역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추진했던 건 아마 2016년부터 진행이 됐었고요. 네. 2016년도에 제가 대전시에 잠시 근무를 할 때부터 대전역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네, 네.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저희 그 계획상에서 좀 촉박한 기한이 좀 있는 측면이 있어서 좀 아쉽지만은 늦었지만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전역이 갖는 상징성이라는 것은 교통 측면에서 봤을 때 대전역 1호선하고 그다음에 지역 간 철도인 대전역, KTX 대전역은 합쳐서 약 5만 4천 명 정도 이용하거든요. 네. 전체 도시철도 1호선 승객의 절반 정도가 이용하는 거라서 그런 지역 간 철도랑 도시철도랑을 연계하는 결절 지점이라서 네. 매우 당연하고 또 환영하는 바입니다. 네. 뭐 지금까지는 다 좋은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시장님. 예, 이제 좀 세부적인 문제들을 좀 짚어볼까요? 일단 역을 두 군데 만들기로 하셨어요. 동광장역, 서광장역. 예, 한 개역이 아니고요. 네, 예, 이렇게 선택하신 좀 배경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대전역 중심으로 놓고 볼 때 네, 네. 서광장 쪽에는 역전시장하고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대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이고 네, 네. 실제로 대전역에서 이쪽 도청 방향으로 나왔을 때 이용하기 좋은 접근성이 좋은 공간이 바로 서광장 쪽에 가장 몰리는 있고 곳이죠. 그래서 예. 그곳은 당연히 해야 될 예. 지점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 동광장 쪽은 그 동광장 지점이 이제 새롭게 변화하지 않습니까? 역세권 개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환승센터까지 예. BRT 환승센터까지 들어서기 때문에 혁신도시, BRT 그리고 도심융합 특구로 도시 전체가 변모하기 때문에 이곳의 교통 수요가 굉장히 늘 것으로 보여져서 동광장에도 하나 더 추가적으로 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게요. 저희가 근데 이정은 기자가 그때 일본 도야마인가요? 그때 취재한 걸 봤는데 도야마는 트램이 역사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램에서 내려서 바로 이제 기차를 탈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그러니까 뭐 선택의 문제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연결성을 더 강조하는 쪽이 어떠냐 이런 의견도 나왔었는데요. 이 박사님 어떻게 대전시 결정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대전역 경유 자체는 굉장히 잘한 시즌 결정이고 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역을 이용하는 인구가 약 5만 4천 명이고 그것은 도시철도 1호선 전체 이용객의 절반에 해당되는 거라서 가장 본질적으로 대전역 경유가 추구해야 되는 목적은 바로 환승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계획안 대로 하면은 대전역 플랫폼에서부터 각 역까지 약 300~400m의 보행거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 보행거리로 인해서 트램 수요가 좀 줄어든다거나 혹은 관문역으로서 기능이 축소된다거나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전역 주변에 뭐 말씀하신 역전시장, 중앙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역세권 개발 지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여기 퍼져 있는 게 대다수를 보면 편할 수도 있거든요. 도 교수님, 뭐 이건 어떻게 좀 앞으로 저희가 좀 고민해 볼 어떻게 기본 계획 짜면서 고민해 보면 좀 답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당연한 말씀인데요. 역시 이 환승의 편의성이 일단 네네. 가장 우리가 최고의 염두에 둬야 될 어떤 기준이라고 네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중앙역 앞에 대부분이 대중교통이 환승이 네네. 편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좀 아쉽게 대전역은 보면 택시가 거의 주로 잠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도시철도 1호선이 지나가죠.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환승센터가 또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트램이 들어갈 수도 있고 네네. 광역교통수단이 뭐 KTX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네네. 이런 수단 간의 연계, 특히 환승의 편의성을 가장 도모할 수 있는 네. 핵심적인 공간 배치에 저는 트램이 반드시 입지를 해야 된다. 그게 네. 결국 대전 시민뿐만 아니고 대전으로 오는 아니면 대전에서 나가는 모든 광역교통 수요자들한테 충분한 메리트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조금 더 그 위치에 대한, 로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 않느냐. 특히 기술위원회라는 게 네, 있기 네. 때문에 트램 기술위원회를 조금 거쳐서 네, 네. 수요적인 측면과 도시적인 어떤 측면을 같이 좀 고려를 하는 그런 기회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지금 뭐 기본 설계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뭐 예. 뭐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면 제일 좋죠. 네. 당연히 환승하기에 편리한 공간에 주차장, 그 정류장이 설치되는 네.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좀 우리 그 이재영 박사님 그때 좀 결정 좀 해놓지 그러셨어요 좀.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미 총사업비가 딱 결정이 된 상태라 예. 이거를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추가될 것을 일단 저희들이 좀 판단이 되고 그러려면 그 지상으로 띄우든 아니면 지하로 놓든 하려면 사실은 예. 그 원동 사거리 지점부터 아래로 내려가 이게 가능한 겁니다. 네. 설계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술위원회에서 좀 더 검토는 하겠지만 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해진 시기 내에 빠르게 착공과 준공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네, 두 네. 번째는 큰 틀에서 총사업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이 사업을 네. 진행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업비가 크게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런 방식으로 결정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좀 더 높여서 네, 2층 택시 정류장 쪽으로 바로 연결해서 넘을 수 있다고 한다면 최상이죠. 예. 근데 지금 그런 조건을 만들기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있는 기본 도로 여건을 고려해서 노선을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짜여진 예산이나 기존에 나와 있는 계획을 뭐 전면적으로 손보기는 어렵다. 지금 말씀해 주신 김에 지금 뭐 설계 상황도 좀 전해 주시죠. 이제는 뭐 기본 계획을 지금 좀 승인이 되어서 네네. 지금 실시 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앞으로 이제 이걸 착수하면 2년여의 그 기본 계획, 뭐 실시 계획 다 끝내고 나서 네. 이제 2022년도에는 공사가 이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목표는 2022년도에 착공을 해서 27년도까지 준공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만 네, 네. 지금 서대전 사가하고 또 태미고개 지하화 문제들이 같이 걸려 있어서 그렇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시간이 또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전 시민분들 뭐 노선도 좋고 기종도 좋고 뭐 전력 공급 방식도 좋고 다 궁금한데 되긴 되는 거냐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가 가장 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하듯이 네네. 시민들이 도대체 도시철도 2호선을 하는 거야라는 네네. 의문과 궁금증이 있고 또 그게 그래서 언제쯤 우리가 탈 수 있는데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제가 볼 때 27년도 말까지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뭐 시장님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시민들 관심사 중에 하나도 사실 트램 디자인입니다. 그 정말 예쁜 그림 같은 트램이 대전 시내 곳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 디자인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 트램 덕분에 해외 취재를 몇 차례 하면서 이제 뭐 여러 나라의 디자인을 봤었는데 아까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면 그 일본 도야마 같은 경우에 네네. 저희가 이 역사 안으로 트램 정거장이 들어와서 너무 편리한 사례라고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네네. 거기도 사실은 원래는 역사에서 100m 떨어진 곳에 다른 버스와 같이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좀 더 편리하게 하면 좋겠다 해서 안으로 들인 거기 때문에 사실 대전시도 지금은 역사를 두 곳을 설치할 수 있는데 추후에 뭐 그 상황에 따라서 도입 안으로 들이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네. 디자인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지금 대전시가 트램 노선의 3분의 1 구간을 가선 구간으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대전시 내부에서 가장 고민이 이 가선 구간을 발표하면 시민들이 왜 우리 집 앞이 가선이야 라고 해서 반발하지 않을까, 이것이 미관을 해치지 않을까, 이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요, 이 가선이라는 건 사실 차량을 따라서 전기를 공급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 미관을 결정하는 거는 가선, 무가선, 유가선 유무보다는 네, 네. 이 차량 디자인이거든요. 네네. 뭐 저희가 갔던 프랑스 랭스 같은 경우에는 샴페인이 유명한 도시라고 해서 샴페인 잔을 본뜬 이런 트램을 만들기도 했고 네네. 또 독일 윈에는 기술이 발전했지만 뭐 20세기에 쓰던 트램 차량을 가져와서 관광용으로 쓰고 있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다면 대전은 도대체 뭘 내세워서 이 트램 디자인을 할 것인가, 네. 이게 궁금해지는데 대전시가 이미 뭐 디자인 발주를 했지만 네네. 이 대전을 뭘로 할지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같이 이야기 나누고 네,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트램에 대한 이해와 또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뭐 대전이 과학도시, 뭐 노잼도시, 뭐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좀 함께 가면서 설계해주지 않는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런 네, 부분이 좀 논의가 된다면 시민들이 도대체 언제 뭐 완성되냐, 이 논의에서 벗어나서 네, 네. 트램을 가지고 이제 장난감처럼 놀 수 있는 이런 네, 문화가 네. 되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정은 기자가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교수님 어떻게 디자인이 들려요? 매우- 이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디자인 매우 예. 중요하죠. 디자인은 그 도시 경관을 전체를 결정하는 형태로 선형적인 경관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런데 네네. 그 트램이 단순하게 그러면 도시 컬러나 도시 경관을 결정짓느냐?
디자인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단순한 색상이나 모양이 아니라 사실은 그 트램 차량 내부에 있는 의자나 장치까지도 다 고려하는 게 디자인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번에 할 때 이왕이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혹은 대전시의 특성을 다 잘 담아서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진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먼저 좀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그걸 발주를 해서 네. 디자인 회사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협업 작업을 하는데 문제는 현재 그 발주돼 있는 디자인 부분은 일반적인 형태의 디자인이라기보다는 비용 면에서 조금 많이 축소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충분한 디자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구조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판단케에는 조금 더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높여서 그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사실 디자인은 뭐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그 주제들을 다뤄야 돼서 디자인은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저도 뭐 예, 예. 지금 이정은 기자가 제기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예, 봅니다. 실제로 시민들께서 이번에 대전역을 통과하겠다라고 네, 노선 네. 변경을 발표했을 때 몇몇 분들은 저한테 대전역 안 가는 거였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만큼 실제로는 시민들께서 세세하게 이해하고 계신 상황은 아니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마찬가지로 앞으로 저희가 그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독일계 디자인 네, 네. 회사에다 이 용역 사업을 의뢰했습니다만 주셨죠? 예, 예.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 참여를 잘 이끌어내고 그래서 네, 네. 시민들의 의견 또 그걸 통해서 지역의 정체성이 잘 반영된 디자인 네, 색상들이 우리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만 디자인 뭐 길게 할 건 예, 예, 없습니다만.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디자인을 맞습니다. 예, 많이 얘기할 건 아니고요. 예. 바깥에서 보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 박사님 잠깐 이야기한 대로 앞으로 이 도심지에는 교통약자들의 비율이 점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 30%를 육박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퍼스널 모빌리티 같은 이런 개인 네. 이동 수단들이 많이 아마 늘었죠. 장기적으로 예. 늘어날 겁니다. 이게 이제 수평 환승이 가능한 트램이 같이 공유가 돼야 된다고 네. 보면 이 내부 디자인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을 반드시 아마 고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장님 말씀 나온 김에 그 디자인 얘기는 이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이번에 노선 조정되면서 이제 또 사업이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예산이 늘어날 건데 예산 확보는 또 이것도 뭐 기재부나 벽에 부딪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 이제 그 정류장이 늡니다. 네, 네. 지금 신도시가 새롭게 형성되고 그리고 도시의 환경이 과거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10곳 내외 정도로 주차장이 더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 예. 노선 변경에 따라서는 1.2km 정도 추가적으로 노선 연장이 이루어지는데 네. 노선 연장에 따른 사업비는 한 150억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부분에서 놓고 보면 거의 뭐 1조 가까운 이 사업에서 150억 이렇게 내외 정도 늘고 가는 건 큰 부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조정이 네.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 정류장 느는 것도 기본 노선을 까는 문제가 아니라 정류소를 설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전체 사업 기간은 큰 영향을 안 받을 것으로 이렇게 네. 보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산이나 뭐 사업 기간, 사업 계획에서 이게 뭐 어떤 기존 계획에서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두 분 전문가분들 어떻게 보세요? 시장님 말씀처럼 될까요? 뭐 걸림돌로 작용할 만한 건 없을까요? 어떻게 뭐 이 부분은 교수님 먼저 예. 네, 사실 이제 도시철도 1호선 우리가 계획도 해봤지만 사실 이제 계획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네. 뭐 이제 희망사항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 건설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급격한 어떤 발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저는 네. 사고 없이 안전하고 실제로 운영했을 때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는 좀 탄탄한 계획 그리고 탄탄한 건설 운영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박사님 혹시 예, 저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 마침 그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네. 변경 내용에 대전역 부분을 추가해서 한다 그러면 네, 네. 큰 문제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업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님? 태미고개가 사실 제일 좀 뭐 골치 덩어리잖아요. 지하와 대전시에서는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실 네네.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서 네네. 예, 이게 지하화가 안 되면 사실 뭐 어떤 분들은 좀 심하게 말하면 이 트램은 못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일단 뭐 가선, 그 무가선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일단 설계를 좀 하고 있는데 네네. 그걸 뭐 못 넘어갈 정도의 경사도는 아니라 보고 네네. 그리고 이제 지하로 우리가 좀 도로망을 구축하는 건데 보통 이런 대규모 사업은 한 1조 원의 예산을 세우면 실제 네네. 반영되는 것은 한 1조 2, 3천억까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렇죠. 사업비가. 통상 늘어나기 마련이죠. 저희들도 이제 예. 현재 7,500억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또 사업비가 좀 더 늘겠죠. 네, 이거는 네. 정부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면 네네.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서대전 그 사거리는 지하화하는 것도 정리가 확정이 됐는데 됐고요. 예, 예. 이제 남은 태미고개인데 이 부분도 지하화해서 교통의 네, 네.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미고개 지하는 대전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예. 저희가 사실 오늘 이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했는데 트램의 전력 공급 방식, 이 배터리 방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정은 기자가 먼저 지금의 논란 상황을 네. 좀 정리해주고 저희가 뭐 시장님하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배터리의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행정 절차상의 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요. 지난 2월에 대전시가 이제 급전 방식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동안은 이제 무가선 트램을 다니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기술상 3분의 1 구간은 가선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발표를 갑자기 했습니다. 3분의 1은 그렇죠. 그러니까 철로 위로 선이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수차례 무가선 트램을 하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기자들도 이제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대전시에 물었죠. 2014년부터 일단 무가선 트램을 기정사실화해서 왔는데 이게 네. 갑자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당시에 그걸 결정할 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R&D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입장에서는 트램이 건설되려면 한 6, 7년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기술 개발이 돼서 무가선으로 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네. 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지금 7년이 지나서 이제 트램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대전시에서 기술 검토를 안 했던 거냐. 기술의 그 발달 과정을 보면서 중간에라도 이거 무가선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면 다른 급전 방식을 빨리 고민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기본 설계가 들어간 상황에서 올 초에 갑자기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였고요. 또 연구 용역을 맡았던 철도기술연구원에서도 밝혔지만 이 배터리 방식의 무가선 트램이 36km 혹은 뭐 3분의 1을 달린다고 해도 24km 정도 되니까 이 구간을 무가선으로만 달린 사례는 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실제 네. 연구원에서도 뭐 배터리 방식은 길어야 7km 정도 뭐 중구에서 달린 적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은 것을 대전시 대중교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또 생기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은 기자가 지금 얘기를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사실 시장님부터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예, 가선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안정성인데 네. 뭐 가선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 그럴까요? 근데 무가선은 사실 이게 사례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일단 3분의 1은 이제 무가선으로 가고 나머지는 가선을 깔겠다. 아니 거꾸로인가요? 거꾸로죠. 예. 예. 그 부분 일단 좀 설명을 대전시 입장을 좀 말씀해 네, 주시죠. 뭐 그동안 가장 오랫동안 이용하고 지금도 현재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가선 방식을 이용하죠. 그럼 전력 공급이 네. 안정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트램이 어떤 상황이든 운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네, 네. 이제 가선 방식이 주는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네, 여러 네. 가지를 고려해서 무가선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네. 구간들은 이미 무가선으로 하고 있는 그런 구간들도 있죠. 다른 네, 네. 국가 도시에서. 해외 사례를 예, 보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이 사업들을 이제 개발을 추진해 왔고 그걸 네. 기반으로 해서 좀 무가선으로 가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는 그 판단을 했는데 실제 네, 네. 기술 개발 과정에서 지연됐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예. 대전은 36km가 넘습니다. 네, 네. 이 구간을 배터리로 순전히 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네, 정도의 네. 기술력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현재의 그런 배터리 방식으로는
가선과 무가선을 겸용으로 하지 않는 한 네. 안전하게 운행 거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네. 결론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저희가 현재 그 정류장을 10군데 정도 더 추가적으로 예, 예. 늘리면서 정류장과 정류장의 사이 네. 거리 구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8월 정도까지는 좀 더 전문가들의 좀 토론과 네,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네. 안을 결정할 생각입니다. 네. 일단 정류장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그럼 8월에는 기존 안보다 한 10군데 정류장이 늘어난 새 노선안이 나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시장님이 뭐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 부분 뭐 교수님부터 좀 네. 뭐 제가 사실은 배터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네,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통 운영적인 차원에서 결국 이게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력이 확보가 된 네. 검증이 된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네, 네. 물론 이제 향후에 대전이 이 트램의 허브 역할을 해서 이 트램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연관 산업들이 대전에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지금 전국에서 처음으로 37km에 가까운 네. 순환선이 들어온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검증된 시스템이 맞다. 네. 현재 검증된 시스템은 가선이나 지면 충전 방식 있죠. 네, 네. 슈퍼캡 방식 정도가 있는데요. 아직 뭐 배터리 방식, 수소연료 전지 방식 등은 연구 차원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아마 시민들께서 실망은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사실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처음에 워낙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 대전에 무가선이 들어오면 결국 과학도시 교통 중심 도시의 어떤 이미지하고도 맞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환영을 했던 입장인데 네, 네. 다소 실망스럽기는 뭐 전문가들 입장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기술은 발달되면 뭐 단계적인 어떤 교체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결국 이런 문제를 고려할 때 주로 건설비 중심으로 네, 많이 네. 고려를 하는데 저는 운영비적인 측면에서도 의사결정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운영비가 또 더 네, 중요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예, 이게 예. 대중교통 특히 이제 사회 기반 시설들을 한번 구축이 되면 네. 50년 이상 가는 것이거든요. 네, 네. 지금 현재 대전은 대중교통에 들어가는 재정 지원금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네. 시내버스가 1년에 한 1,0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도시철도도 거의 480억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코로나 영향으로 최근에 조금 증가한 추세가 있긴 하지만 이 두 가지 핵심 대중교통에 트램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네, 네. 전 자칫하면 만약에 수송 분담률을 30% 수준에서 크게 늘리지 못하면 정말 밑빠진 독에 계속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네. 이런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트램이 들어옴으로써 환승 연계 그리고 대중교통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적인 비용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고려해서 의사결정하는데 네. 어떤 급전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를 네, 네. 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중점사항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 무가선으로 하면 배터리 방식이죠. 배터리 방식의 무가선으로 하면 운영비가 많이 들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이게 그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그 트램은 네. 사실은 상용화 실적이 없습니다. 왜 지금 우린 대전에서 해외 도입하려고 엔진 하는 있지 않나요? 해외 해외에 사례는? 있는 거는 우리 대전시에서 도입하려는 배터리 방식이 아니고요. 네, 네. 그 대전시에서 도입하시려고 하는 거는 이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연구 개발한 결과물인데 조금 다릅니다. 배터리가 기본적으로는 같지만 그래서 이 기술의 안정성 문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가 자교상 열차를 같은 방식으로 연구 결과물을 대전시에 실용화하려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랬죠. 예, 결국 예. 그 자교상 열차가 인천시로 이제 가서 설치가 됐는데 현재 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580번 정도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네. 현재는 철거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네. 그만큼 연구 개발이라는 것들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 네. 이 배터리 트램에 좀 그 부분을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운영비 말씀하셨는데 배터리 트램의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운영 비용입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의 기술로 외국의 컨설팅 회사들하고 다 제가 체크를 해본 결과는 지금까지는 배터리가 2년 정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2년마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봤을 때 대전시가 35편성을 운영하는데 약 40년 동안 7천억 원의 배터리 교체 비용이 드는 걸로 추산이 되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배터리 가격이 조금 낮아지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7천억이라 그러면 지금 대전시 전체 사업비랑 맞먹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배터리 트램이 갖는 단점, 이 부분은 상당히 분명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가선이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가선은 뭐 24km 가다가 16km의 가선이 쭉 한꺼번에 있는 게 아니고 가다가 충전을 해야 되고 또 방전이 되면 또 충전을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선이 군데군데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형태의 가선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가선이 단순하게 두 가닥 줄이 가는 게 아니고 충전도 해야 되고 동력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가닥에서 다섯 가닥 정도의 가선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경관상으로 혹은 미관상으로 보면 네, 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가선보다 훨씬 더 복잡한 가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트램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단점, 장점도 있습니다만 네, 그런 네. 것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현재까지로 개발된 가장 안정적인 기술이 가선 기술이 있고 또 네, 무가선 네. 기술이라 하더라도 지명급전 방식은 현재 세계적으로 2003년도부터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네, 네. 이 무가선 지명급전 방식도 대안으로 하나로 이제 도입을 해서 네. 적용을 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글쎄 뭐 제가 대전시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뭐 저 같으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첫 번째는 미관입니다. 그 가선이 지나가는 게 과연 보기 좋을까? 저희는 뭐 트램이 이렇게 마치 뭐 그림같이 지나가는 걸 상상을 했거든요. 일반적인 시민의 입장에서요. 또 하나는 전기차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고 지금 전기차로 뭐 상용차들은 거의 넘어가는 추세인데 배터리 트램 그렇게 어려울까?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했거든요. 시장님 뭐 두 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저도 뭐 그런 기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네, 이게 지금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도달했는지 네, 그리고 네. 우리가 앞으로 완공되고 한 5년 정도 운영을 했을 때 한 2030, 한 2, 3년도 때는 이런 기술력이 완벽하게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네, 네. 그런 정확한 어떤 검증된 기술에 대한 판단을 제가 어렵죠, 갖고 있지는 그건.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이 네. 좀 더 좀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과거에 이런 배터리 방식으로 이 순환선을 운영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던 이유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것이 현재 우리가 판단만큼 기술력이 도달하지 못한 네, 문제가 있어서 초기에도 말씀하셨듯이 대중교통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 검증된 기술 그걸 통해서 사고의 위험성을 최대한 줄인 네, 그런 네. 기술력을 이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도 지금 기본적으로 가선과 무가선 병행 방식을 기본 안으로 검토하고 네, 있습니다만 8월 달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는 좀 전문가들을 네, 네. 통해서 더 많은 논의를 좀 하고 네, 네. 안전하게 그래도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네, 이 트램이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뭐 이정훈 기자도 보도를 했는데 수소 트램이 뭐 상용화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주행 실험을 하는 걸 봤거든요. 수소 트램 같은 경우 뭐 시속 70km로 뭐 15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수소 트램이 다닌다 그러면 다니면서 뭐 공기 정화 효과도 있고요. 뭐 당연히 뭐 가선 설치 필요 없으니까 미관상 매우 좋고요. 어떻게 대전시가 수소 트램 도입하기는 어려운 겁니까? 전문가분 뭐 두 분 중에 한 분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이 부분도 살짝 알아봤는데 네네. 수소 트램이 아직 상용화 단계가 되려 그러면 3, 4년 네네. 더 걸린다라는 게 그 제작사 측의 설명이거든요. 네네. 3, 4년 정도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현 시점에서 트램 차량을 우리가 선정을 하고 발주를 한다라는 것은 네네. 그 전체 시정이나 정책 결정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의 단계랑은 별개로 현 네네. 단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네. 거기서 주장하시는 대로 한 번 충전으로 70km, 80km 달릴 수 있다 그러면 네네. 대안이 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 나중에라도 혹시 뭐 우선 뭐
일단 저희는 8월까지 기종을 정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시장님 그러면은? 기본 그 설계를 반영을 해야 되기 반영을 때문에 해야 되고요. 예. 예. 그럼 그 이후에 좀 운행을 하다가 수소트램이 상용화되면 글로 갈 수도 있는 거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럼 뭐 어떻게 전문가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네, 제가 잘못 여쭤봤습니다. 도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은 네. 같은 의견인데요. 네, 네. 그렇게 간단히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대중교통이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네, 네. 검증된 시스템이 일단 맞다. 네, 네. 그 뒤에 이제 우리가 기술이 개발됐다고 해서 바로 도입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애주기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네. 뭐 3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그 사이에 배터리 교체 비용이라든지 급전 방식에 들어가는 모든 설비 비용이라든지 이런 네, 걸 네. 고려해서 그 단계에서 수소 트램이 충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좋다 이러면 충분히 바꿀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쪽 전문가분들을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네, 네. 수소 네, 네. 트램 제안을 했는데 그럼 당신들의 기술력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라고 할 때 좀 트럭 만드는 연습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럼 트럭을 일단 잘 만드신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정원 기자, 뭐 사실 전력 공급 방식도 방식이지만 사실 시민들 걱정은 그겁니다. 트램이 이제 도로 중앙을 달리게 되면 가뜩이나 밀리는데 더 밀리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트램이 고장이라도 나서 중간에 서버리면 이건 뭐 대전시 전체 교통이 마비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거든요. 예, 교통 대책 좀 촘촘하게 짜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 걱정이 트램을 처음 결정하던 5년 전, 6년 네. 전에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트램을 설계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까지도 시민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 사이에 대전시가 트램에 대해서 홍보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여전히 그 5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해외에서 지금 트램이 르네상스라고 할 만큼 붐을 일으키고 있는 거는 대중교통으로 편리함도 있지만 이게 교통수단을 넘어서서 도시 재생이라든지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트램이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전시도 애초 불편한 대중교통을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또 원도심 상권 살리기 이런 부분에도 주력을 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트램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홍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차 없는 거리라든지 이런 네. 걸 해서 트램이 도입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에 대한 준비가 사실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대전시는 지금 건설에만 주력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뭐 대전역 그 경유 문제, 노선 문제라든지 우리 계속 얘기했던 급전 방식 문제, 뭐 디자인 문제 전문가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지만 대전시에서 지금 일단 정해진 시간 안에 만들자라는 네. 거에 최우선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좀 의견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수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아쉽고요. 네. 이 트램은 대전 시민들의 발휘되어야 하는 건데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어떤 부분이 이제 개선됐으면 좋겠는지 이런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좀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전시 내부에 보면은 이 트램을 맡고 있는 본부가 하나 있고 네. 이 트램과 관련된 연계된 사업을 해야 하는 뭐 대중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뭐 교통건설국이라든지 네. 뭐 도시재생국 이런 것들이 각각 흩어져 있기 때문에 네, 네. 트램이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선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기가 힘들고 시장님이 늘 트램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외부에 알려라라고 공무원들에게 얘기하고 있긴 한데 이 부서 간의 높은 칸막이가 이걸 좀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 전 취재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따 뭐 시장님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도 좀 듣고 갈게요. 네. 예. 어떤 점이 지금 제일 시급합니까? 예, 도 교수님. 뭐 당연히 교통 혼잡 문제는 기존에 있는 도로 공간에 네, 네. 중앙에 2차로 정도가 트램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차로 잠식 뭐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수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초기에 혼란, 혼잡에 대한 우려는 뭐 당연한 것입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이 이미 여기에 대한 저는 학습을 조금 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 홍도 육교 철거를 하면서 우리가 네, 네. 교통 처리 대책을 한번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우회 정보를 줬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을 한번 경험을 해봤고요. 네. 또 한 개는 이미 대전에도 중앙버스 전용차로제가 일부 구간에서 시행이 되고 오정동 쪽에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램은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와 거의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교통류의 흐름이라든지 신호 처리라든지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생소한 교통수단은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트램이 들어오면 초기에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 혼잡 부분은 있지만 저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네. 교통 정체에 따른 것보다는 오히려 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비상 때 상황.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정지한다든지 알겠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탈선했다든지 이랬을 때의 대처가 얼마만큼 우리가 조밀하게 촘촘하게 준비를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트램 문제를 아까 이 기자님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트램 본부나 교통국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소방본부 같은 네.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말 그 관련 기관 간의 소통 네. 유기적인 어떤 협조 체제 이런 부분이 그런 훨씬 더 것까지 중요하지 필요하다. 않느냐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 대응 체계 지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 트램과 관련한 유고시에 36km 구간 중에 트램이 고장이 나면 전체가 다 막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최소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많이 이제 대피선을 설치를 해놓고 네. 또 연결선이라는 게 설치가 돼 있고 또 트램이라는 것은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유고가 발생이 되면 얼마든지 백을 한다거나 다른 레일로 옮겨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러한 그 사고 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준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그러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교통 혼잡 부분이 가장 저도 곤혹스러운 질문인데 트램이 들어오면 교통 혼잡이 생기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요거는 가장 중요한 게 트램을 얼마나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대중교통 체계를 잘 만드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트램을 만들어 놨는데 트램이 형편없어 가지고 아무도 안 탄다 그러면 당연히 막힐 것이고요. 네, 트램이 네. 아주 훌륭해 가지고 인기가 많다 그러면 네. 많은 승용차 이용자들이 트램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공간 절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트램을 저희가 36km 구간에 트램을 다 알겠습니다. 탄다 그러면 그 승용차의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혼잡 문제는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 아까 지금 여러 의견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정은 기자께서 지적하신 부분, 네네. 이 트램 사업은 그런 단순히 건설 문제가 아니라 네네네. 도시 재생 문제와 연결돼 네네.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여러 사업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이 네. 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홍보뿐만 아니라 이것을 좀 더 완성도 있게 도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네. 트램 본부뿐만 아니라 대전시 조직 연관된 조직들이 함께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네. 100% 공감하고 더 그렇게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저희가 마지막 마무리 발언 들어야 되는데요. 정말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트램 성공하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 네, 이것은- 저는 추진 체계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추진 체계 부분을 한 번 더 재검토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형태로 추진 체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말씀 수렴 드리고 싶습니다. 장치가 필요하다. 네. 예. 네, 똑같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네, 이 네. 트램이 도시 재생 역할 그리고 대전의 미래 먹거리를 창조할 수 있는 이런 마중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네. 만들 당시에 또 장기적인 입장에서 도로 공간 재구조화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도로 설계까지. 그게 이제 예. 새로운 퍼스널 모빌리티가 들어오고 하는 어떤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네. 이정 기자. 예. 워낙 이 2호선 노선을 두고 논란이 오래 이어졌던 터라서 시민들 사이에서 사실 빨리 해라 냉소적인 입장이 많은 것이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근데 네. 대전시가 좀 더 이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과 함께 결정하는 과정을 지킨다면 냉소가 아니라 지지 속에서 지금 대중교통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던 것들을 잘 담아서 시기적으로는 늦지 않게 그리고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트램 건설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컨트롤 타워도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은 마무리 발언 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